천한 여종이 데려온 아기 하나에 궁궐이 발칵 뒤집혔다. 부제 5일장 날 시작된 조선 최대의 비밀. 프롤로그. 조선 후기. 굶주림과 신분 차별이 극심하던 시대, 양반집 대문 앞에서는 매일같이 종들이 매를 맞았고 백성들은 세금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한 어린 여종이 우연히 주워온 아기 하나 때문에 훗날 궁궐 전체가 뒤집히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와 왕권 중심 사회였으며 양반과 천민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제1장 바보 계집애. 강원도 깊은 산골. 16살 여종 복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녀는 머리가 모자라 시키는 일만 겨우 하는 청것이지 복수는 말이 느렸고 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몰락한 양반댁. 안주인은 매일같이 복순을 때렸고 찬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복순은 산 아래 냇가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애응애. 눈보라 속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 몸에는 고운 비단옷과 금실 자수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그런 걸 알 리 없었습니다. 불쌍해라.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자기 움막으로 데려갑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의 운명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이상한 아이. 복수는 아이 이름을 강이라고 지었습니다. 강가에서 주워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강이는 보통 아이와 달랐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맑고 힘찼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개들이 강이만 보면 꼬리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나운 황소까지 아이 앞에서는 얌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무당이 복순의 움막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났느냐? 복순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주웠어요. 무당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라. 저 아이는 보통 핏줄이 아니다. 제3장 궁궐에서 사라진 아이. 한양 궁궐. 왕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갓난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관들이 잡혀갔고 상궁들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라. 하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권력을 노리던 한 대신이 왕통을 끊기 위해 아이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겁에 질린 궁녀 하나가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몰래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복순이 주워온 강이었습니다. 제4장 5일장의 소문. 세월이 흘러 강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복순은 강이를 데리고 5일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지나던 노인이 강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 노인은 옛날 궁궐에서 일하던 노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이 목에 걸린 작은 옥패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데려왔느냐? 복수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버려져 있었어요. 그날 밤 한양으로 비밀 편지가 올라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제오장, 임금의 가마 행렬. 며칠 뒤 산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왕실 가마다. 군사들이 내려온다. 백성들은 겁에 질려 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빛 장식이 달린 왕실 가마 수십 대가 복순의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순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왔다. 복순은 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그러자 늙은 상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는 왕의 핏줄입니다. 순간 복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육장, 바보 여종의 눈물. 궁궐 사람들은 복순에게 아이를 넘기라 했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복순 치맛자락만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 한마디에 상궁들조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결국 직접 산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희는 처음 보는 임금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다가가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은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제7장 궁궐을 뒤흔든 선택. 모두가 복순이 큰 상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는 상 필요 없어요. 강희가 밥 굶지 않고 살면 돼요. 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한 여종, 배운 것도 없는 아이. 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왕세자를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여인을 건드리는 자는 짐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복순은 궁궐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훗날 강희는 훌륭한 세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자신을 키워준 복순을 어머니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순이 세상을 떠난 날, 왕실 예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가 직접 상여를 붙잡고 끝내 통곡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말했습니다. 핏줄보다 깊은 건 사람의 정이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서민과 여성들은 자신만의 삶과 정서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